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걷는 비결, 이 힘을 이용하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간단히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위쪽 걷는 모습과 아래쪽 걷는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위쪽 걷는 모습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아래쪽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아래쪽이 보폭이 조금 더 길게 다리를 뻗고 있네요. 자, 핵심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앞모습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 보이죠? 자, 보폭이 다른 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또 어떤 점이 달라 보이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눈썰미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달라 보이는지. 자, 우리는 평소에 걸을 때 신경 쓰고 걷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 아파복지 근육에 힘 줘야지, 왼쪽 다리 뻗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걷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다리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 영상인데 이 로봇은 패시브 다이나믹 워킹 로봇이라고 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런데 패시브? 자, 이 패시브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자, 모습을 잘 보시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처럼 걸어요. 중심도 잡고 잘 걷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인체의 그 하체의 모습을 많이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로봇은 첫 번째 정기적 장치가 없어요. 아까 전선가닥 보셨나요? 없어요. 전선가닥도 없고 이런 전기적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아예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동력 장치가 없어요. 엔진, 모터, 유압식 장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오직 이 힘만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 힘을 움직이기 위해서 구조를 이용합니다. 아까 구조는 뭐였죠? 인체의 하체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체의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어떤 힘을 이용하고 있을까? 실제로 우리 인체가 이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이 힘이 무엇인지 초성 글자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응 치읓이 나왔습니다. 이응 치읓. 자, 어떤 힘일까요? 이응 치읓 에너지. 에너지. 힌트 드리면 에너지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는 이런 거죠. 자, 펜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펜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펜을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무슨 에너지가 발생이 됐죠? 바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됐죠. 이걸 인체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시계추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중심 잡기가 더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질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뚜기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는 추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옆으로 툭 쳐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도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가 무거워요? 아니면 머리가 무거워요? 당연히 머리가 무겁죠.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의 무게중심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체의 무게중심이 위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인체가 어떻게 이 원리를 이용하냐면요. 일단 시계추를 꼭 거꾸로 세워놨어요. 이 시계추가 살짝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계추의 높이가 어떻게 바뀌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뀌죠?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뀌니까 무슨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운동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해서 다시 시계추, 역으로 세워져 있는 시계추를 세우기만 한다면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우리가
두 발로 또는 한 발로 서 있을 때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무게중심점이 가장 높은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만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게중심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 힘을 다리에서 잘 흡수를 해서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또 다리를 뻗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게중심점이 이동을 하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또 다리에서 흡수를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머리 끝에서 높이를 재면요. 우리 키가 2.5c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마치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리를 많이 뻗으면 뻗을수록 보폭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보폭이 길어지면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골반이 더 이동을 하겠죠. 무게중심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적게 방출이 될까요? 많이 방출이 될까요? 맞습니다. 많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폭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일단 무게중심을 가운데 잘 놓아야 돼요. 무게중심점이 왼쪽, 오른쪽 너무 앞으로 쏠려 있으면 이 에너지를 잘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목을 세우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보폭을 늘리세요. 이거 이미 설명 끝났죠. 세 번째, 리듬감 있게 움직여라. 자, 이걸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이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위쪽과 아래쪽 어떻게 걷는 모습이 다르죠? 아래쪽이 보폭이 더 길어요. 그리고 위쪽은 보폭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걷는 이 머리 위치를 보면요. 위아래로 부드러운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위쪽은 그게 약간 작아요. 그냥 그대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래쪽 움직임이 걸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더 얻고 있는 거죠. 자, 앞쪽에서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왼쪽은 보폭이 짧은 거, 오른쪽은 긴 거. 그랬을 때 이 머리 위치를 왼쪽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정도로 살짝 움직이는 모습 비해서 오른쪽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바른 걷기의 모습입니다. 자, 처음에 봤던 그 걷는 캐릭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죠. 실은 첫 페이지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상체의 무게중심을 잘 잡으시고 보폭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힘차게 잘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